관사와 관련해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을 당시에 조국 현 민정수석이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올렸던 SNS 메시지가 다시 이번 김의겸 전 대변인의 논란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남긴 메시지가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을 때 탄핵 당일입니다. 2017년 3월이겠죠. 조국 수석이 이렇게 올립니다. 박근혜 씨라고 하죠. 파면당했다는 거니까.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청와대 관사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에 포장 이사하라. 라고 조국 수석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 관사에 머물지 마라. 반나절도 아깝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야당에서 이 조국 수석의 메시지를 이번 김의겸 대변인 논란에 적용을 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아직도 이 청와대 관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억 원짜리 건물 두고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빠진 건 딱하지만 곧 방 안 빼면 국민이 가만히 안 계실 터. 그러면서 조국 수석의 그때 당시 메시지를 이른바 패러디해서 올립니다. 조국, 김의겸 씨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김의정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이 관사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도 절도 없기 때문에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청와대 관사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준비될 때까지 더 머무는 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국 수석이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혹하리만큼 냉철하고 추상 같은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았는데 왜 같은 진영에서 자기 편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침묵하거나 부인하거나 문제없다거나 괜찮다거나 입을 닫고 있느냐. 이 내로남불에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패러디가 내로남불 이런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 말로 그냥 바꿔보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 박영선 장관 후보자도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옛날 장면 우리 보니까 그거 안 내면서 어떻게 인사청문회 하냐 이랬었고 미세먼지 문제 있을 때 미세먼지 때 문자만 날리면 뭐 하냐 다른 거 내가 다 마시고 싶다 했었는데 본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고 이런 식이라서 너무나 이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공직이 명령이 나거나 또는 본인이 사임을 하면 일단 사무실 빨리 철수를 해주지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그 사무실에 자기 짐을 두거나 거기 출근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관사도 사무실 공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김의겸 대변인이 새로 구입해서 그 한 상가에는 지금 나가지 않고 지금 전주인이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창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즘같이 우리나라의 이 택배랑 이사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예. 그럼 바로 빼고 본인도 다른 데 가서 자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버젓이 그 직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잣대로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조국 수석이 이 공직 기강도 담당하고 검증도 담당하는 담당 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석이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니고 박근혜 씨라고 약간은 조롱 섞인 어투로까지 얘기했던 잣대를 왜 자기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그대로 적용을 못하는지 더군다나 들어간 절차 자체도 지금 적법하지 않은 걸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법이 없이 들어갔다면 무단 점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미적거린다?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수석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제를 삼았던 게 금요일에 탄핵을 당했으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일요일에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하루를 머무는 것을 조국 수석이
굉장히 이렇게 비판했던 거죠. 반나절도 아깝다. 난방 운운하지 마라 그랬던 거죠. 그렇죠. 토요일 하루가 아닌 거죠. 지금 이 날이요. 2017년 3월 10일 밤 11시 넘은 시각에 이제 조국 수석이 글을 올린 건데 2017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현재가 확정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해서 한 3시쯤 확정이 됐으니까 뭐 당장 그때 이제 글을 보시면 당장 나가라. 사비를 그러니까 뭐 공공의 비용을 세금을 1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당장 방 빼라. 네, 당장 방 빼라. 그러니까 금요일을 넘기지 마라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국 수석이 그때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라는 걸 추측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겠죠.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올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이제 조국 수석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자, 파면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나가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아마 국민들도 대부분 뭐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그때가 이제 3월 10일이니까 한기도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 난방이 되지 않는 곳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건 참 좀 인간적으로라도 좀 하기가 힘든 얘기잖아요. 아마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창고가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장 창고에서 먹고 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수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국민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조국 수석이 그때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왜 묵과하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다들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서 뭐 너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리인 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뼈 아픈 말은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당 역시 니네 우리한테 이렇게 해놓고 너네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매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정치를 저급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아까 창고 얘기한 거는 그 짐 때문에 못 뺀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짐을 옮기라는 의미였지 김의겸 대변인에게 제가 매정하게 창고에 가서 달라는 그런 얘기는 김의겸 대변인 좀 보시다. 아니었습니다. 근데 김의겸 대변인도 이제 겸하게 받아들인다면 짐은 거기 보내놓고서라도 본인이 다른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비공식적인 확인입니다만 예. 어쨌든 어제 짐을 챙기고 있다. 짐을 챙기고 있다. 그리고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요? 예. 그래서 예. 그거는 뭐 들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아마 어젯밤 아니면 오늘 2, 3일 내로 아마 그런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